하나를 고르라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2017년부로 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손 변호사님처럼 훌륭한 변호사가 되려면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로스쿨을 가야 됩니다. 로스쿨을 가야 되는데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따야 됩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게 학사학위가 제가 왜 학사학위라고 했냐면요. 대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학사학위를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근데 꼭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야만 하느냐? 이론적으로는 안 그래요. 이론적으로 뭐 독학사 제도도 있고. 전문학사도 그럼 가능하시죠? 전문학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네. 독학사라든지 또는 독학사 학위죠. 또는 뭐 학점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는 외국 대학도 가능하고요. 외국 대학 졸업하고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로스쿨 진학해서 한국 변호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4년제 대학 나와서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학 적성 시험. LEET, 리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험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약간의 어떤 능력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좀 법리적인 해석을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인가요? 반대입니다. 그 반대인 게 이 제도의 취지예요. 왜냐? 법에 대한 거 안 물어본다. 자, 법에 대한 거 하나도 안 물어봐. 로스쿨생 뽑을 때 법에 대한 거 안 물어보니까 미리 공부하지 마. 법 공부하지 마. 신경도 쓰지 마. 너의 전공에 충실해. 4년 동안 너 전공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로스쿨 뽑아줄게. 물론 지금의 제도가 뭐 최선의 제도고 문제가 없는 제도는 아니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점, 큰 과거의 문제점을 고시제도의 폐해를 좀 피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죠. 몸부림이죠, 몸부림. 법학 적성 시험은 법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럼 뭐 물어봐? 언어. 영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말. 한국어.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수능하고 비슷해요. 또 약간 좀 어려운 그런 거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책 열심히 읽고 책을 통해서 문해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변호사 되는 첫걸음일 수도 있어요. 변호사 되는 첫걸음 잘 들으세요. 도서관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트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4년 동안의 학점. 지금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봐야 되니까. 전공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법 공부하지 말고 너의 전공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거를 봅니다. 학점을 보고요. 그리고 또 영어. 영어 점수는 사실 시험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다 높아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학점을 그냥 평가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가 이 부분도 안 볼 수는 없죠. 그 부분도 그 부분만 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게 또 반영이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또 그 후에 이런 1차 관문을 통과하면 면접이 진행되고요. 이 면접에서도 법 관련된 질문 못 합니다. 하면 안 돼요. 또 자기소개서에서도 법 관련된 거 쓰면 안 됩니다. 못 써요. 그냥 아예 이 제도 자체는 열심히 인생 살아라. 그 후에 변호사로 일할 능력 되는 사람 뽑겠다. 그러니까 법은 와서 배워라. 와서 배워라. 만들어진 학원에서 공부한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 뽑은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줄 겁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그동안 너무 그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죠.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만 지금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필요한 요소들은 그래도 시험 한 방, 지필 시험 한 방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삶의 궤적을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살아가는 과정이 이제 평가받는 거니까 이게 더 효율적인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지녀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질문 하나하나가 너무 날카롭고 좋은데요, 진짜. 우선 지능 아닙니다. 지능? 지능 아니에요. 지능 아니에요. 지능 아니고 두 번째 암기력도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럼 뭐야 지능, 암기력 뭐 이런 게 아니면 변호사한테 필요한 게 도대체 뭐지? 성공한 변호사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지? 의외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꼼꼼함입니다. 꼼꼼함. 법조인은 꼼꼼해야 돼요. 실수가 있으면 실수는 누가 할 수 있지만
실수가 잦으면 네. 또는 그런 실수가 개선되지 않으면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네.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네. 그렇죠. 예. 결국 꼼꼼함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데 네. 체력. 체력. 네. 체력이 지능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밤에 뭐 새벽까지 일하고 또 새벽에 잠깐 눈 붙이고 새벽에 나가거나 또는 아예 회사에서 밤새 일하고 이런 게 많아요. 네, 또 말씀도 많이 하시니까 이제 또 재판하실 때는 또 말하면 또 힘들고 그래서 체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체력 관리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이거는 더 놀랍습니다. 눈치. 눈치. 이 훌륭한 변호사가 갖춰야 될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꼼꼼함까지는 그렇다 쳐도 체력과 눈치라니. 정말 의외의 답변이 나와서 좀 놀라고 있는데요. 이거 근데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체력이 없으면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가 없고요. 또 눈치가 없으면 제대로 변호사 활동 하기도 힘들죠. 정말 의외입니다. 진짜 너무나도.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지적인 능력과 여러 가지를 전제한 거니까 그 다음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우리 부평구의 후배이자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동네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과 잘 지내라.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의 힘이 필요해요. 또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책입니다. 책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나를 만들어줄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읽지 않더라도 그냥 읽어도 그 책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우연히 접한 책이 나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자주 오고 자녀를 도서관으로 이끌어주는 우리 부모님들 게다가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면 이거는 이미 대단히 앞서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게 그냥 휙휙휙 넘기는 것 자체도 뭐 책이랑 가까이 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겠지만 책을 통해서 문장과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을 좀 기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썼을까? 저자의 생각이 손끝을 거쳐 활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책을 한 장이라도 읽으면 이거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닌가?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시고 이 책을 읽을 때 생각을 하고 읽으시고 얼마나 진지하게 읽느냐, 얼마나 내가 읽고 싶어서 읽느냐. 건성건성 읽으면 사실 제대로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양보다 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정말 좀 차분하고 진지하게 책을 함께 한다면 이거는 꼭 변호사의 길로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사는데 무조건 도움된다.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책을 고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하기에 힘들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경쟁도 당연히 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사춘기의 특성상 이게 세상에 관심 가질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이게 또 공부해야 될 때쯤 되면 TV도 재밌고 또 유튜브도 재밌고 또 재밌는 게 너무 많죠. 또 가수들도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 영화도 봐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좀 쪼개서 본다면 취미를 가질 필요는 있어요. 취미생활, 건전한 취미를 가진다면 이거는 사춘기의 어떤 아주 중요한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걸 긍정적인 부분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 책을 읽어보는 시간들을 함께 했는데요. 책으로 얻기 힘든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그 부평 동네 후배들이니까 그렇죠. 동네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것도 많은데 부평 후배들에게는 제가 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게 부평 후배들을 위한 특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북예도서관 사람책 도서관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평구립도서관의 유튜브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만나요. 제발.